혹시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도 더디고 손발은 차갑고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빠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바로 따뜻하게 끓인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물을 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한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마시는 물이 어떤 온도인지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차가운 정수기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물을 마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따뜻하게 끓인 물은 단순히 온도만 높인 물이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끓이는 과정에서 물의 성질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끓인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주는 어중간한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만호님이라는 72세 은퇴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사무직 생활로 인해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해져서 찬물만 계속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찬물을 마셔도 시원함은 잠깐이고 오히려 속이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분이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끓인 다음 보온병에 담아두고 식사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은 아들의 권유를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팔팔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고 식사할 때마다 몇 모금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에 느끼던 그 답답한 더부룩함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오후에 찾아오던 나른함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란 것은 물을 마신 직후의 느낌이었습니다. 찬 물을 마실 때는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속이 움츠러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따뜻하게 끓인 물은 목과 배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마치 몸 안쪽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속한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늘 차갑게 느껴졌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잠들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끓인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도와주며 전신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데운 물이 아니라 충분히 끓인 다음 식혀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한번 물을 100도까지 충분히 끓입니다. 그 다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식혀서 보온병에 담아둡니다. 하루 종일 이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3모금에서 4모금 정도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이 몸속 깊숙이 전달됩니다. 마신 직후 목과 배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올바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소화와 배변 문제입니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 배가 더부룩한 느낌, 변비로 인한 불편함까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찬물은 위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지만 적절한 온도의 따뜻한 물은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음식 찌꺼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몸 전체의 정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박영희님이라는 68세 경로당 봉사자분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변비약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도 늘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상태였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같은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따뜻한 물 마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싶었지만 다른 방법들도 별 효과가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물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고 식사와 식사 사이마다 2모금에서 3모금씩 추가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직 따뜻한 물만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후에 느끼던 답답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일째부터는 배변 간격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복용하던 변비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도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변비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활동들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밤에 잠들기도 쉬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변이 평소보다 묽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소화와 배변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면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고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부의 답답함이나 정체감이 크게 완화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변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리듬에 맞춰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즉 식간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컵 한 모금씩 따뜻한 물을 추가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처음 1주에서 2주 동안은 자신의 몸 반응을 기록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배변 상태, 복부의 편안함, 수면의 질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갑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활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위장 기능의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차갑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순환이 둔해지고 특히 손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속부터 몸을 데워 전체적인 대사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오미자님이라는 74세 전 자영업자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손발이 차가운 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들기도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일상에 큰 불편함이었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족욕도 해보셨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따뜻한 물 마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손발의 냉감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들도 큰 효과가 없었기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상 직후와 저녁 식사 중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저녁에는 식사하면서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배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식사 후에도 그 따뜻함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3주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끝의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손발이 완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얼음장 같은 차가움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던 것이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한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활력이 늘어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해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크게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기에도 예전보다 덜 걸리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따뜻한 물이 체온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속부터 따뜻하게 되면 위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대사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사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말초 순환도 개선되고 이로 인해 손발의 냉감이 완화됩니다. 또한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향상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온과 면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한 체온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기상 후 10분 이내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시작과 함께 몸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량의 식사와 함께 따뜻한 물을 마셔서 속을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체온과 대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마시고 얼마나 마시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많이 마시거나 아무 때나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타이밍과 적절한 양,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기훈님이라는 66세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운전으로 인해 오후만 되면 심한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고 오히려 속이 쓰려서 불편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졸음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찬물을 큰 컵으로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점심때도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운전에 더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택시기사 동료가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존 방법이 효과가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물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도 신호 대기 시간이나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2모금에서 3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않고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그 무거운 졸음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위험할 정도로 졸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더욱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더 예민하게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져서 식사도 더 맛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양보다 방법이었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때는 속이 불편했지만 소량씩 자주 마시니 속도 편하고 효과도 지속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3가지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후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입니다. 음식과 함께 조금씩 마시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식간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면 지속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에 있어서는 하루 700ml에서 8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양을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시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벌컥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3모금에서 4모금 정도씩 천천히 마시면서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이 몸속 깊숙이 전달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300ml에서 400ml 용량의 보온병 2개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나는 아침과 오전용, 다른 하나는 오후용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식사할 때는 몇 숟갈 먹고 한 모금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물 마시기의 기본적인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같지 않듯이 개인의 특별한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온도나 타이밍을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신 분, 통풍 경향이 있으신 분, 또는 식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과 조금 다른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과 함께 조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예수님이라는 70세 주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년 봄이면 심한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콧물과 재채기가 하루 종일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알레르기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약을 먹으면 입이 마르고 졸림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식습관과 음주 습관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습열이 쌓여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동시에 낮 시간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녁 식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단 과자나 빵류를 줄이고 면 요리보다는 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시에 낮 시간에는 30분마다 따뜻한 물을 2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막힘이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속한 후에는 재채기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어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알레르기 증상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장도연님이라는 63세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 후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열감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조금만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얼굴과 목 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증상은 갱년기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식사 중에 조금씩 마시고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식후 상열감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속한 후에는 얼굴의 화끈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식사 후에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온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뜨거운 물이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특별한 증상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조절하면서 낮 시간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열감이나 갱년기형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통풍 경향이 있거나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은 저녁 이후에는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마시고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면서도 하루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식후 15분 산책과 함께 귀가 즉시 100ml에서 15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후 소화를 도우면서 상열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생강 등의 첨가물 없이 기본적인 따뜻한 물부터 2주 정도 적응하신 후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게 끓인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습관이 소화, 체온, 대사,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온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며 무엇보다 급한 마음 없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한 잔을 따뜻하게 끓인 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치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 습관은 보조적인 건강관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열이나 지속적인 설사, 심한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실 때는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